네, 아침의 창 알기 쉬운 경제 오늘 파이낸셜 뉴스의 정상희 기자와 전화 연결합니다. 정상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즘 뭐 데이터 요금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네. 지난 5월 SK텔레콤, KT, AGU 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였는데요. 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네. 그 이후에 근데 음성통화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한 지 아직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정확한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기엔 충분하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음성통화가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네. 지난 5월 초순 KT가 업계 최초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가 50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 6월 11일 기준으로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250만 명, KT는 132만 명, LG U+는 103만 명입니다. 이동통신 3사 합계 가입자 수가 4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업계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무료 음성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통신사들은 지난 5월 이 데이터 요금제 출시할 당시에 실적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요금제가 월 29,900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손실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또 음성통화가 무료 음성통화가 늘어나게 되면 망외 통화는 상대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통사는 일부 수익이 감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KT를 사용하는 사람이 SK 사용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그 KT 사업자가 SK 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결국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사들의 이익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설마 미치고 장사하겠습니까? 그죠? 네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통신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4.5%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낮은 요금과 음성통화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를 데이터 소비 수입으로 충당했다고 보는 건데요. 요금제의 데이터량을 줄이면서 가입자들이 데이터를 추가 소진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낮은 요금제 기본 데이터는 월 300MB가 제공되는데요. 이 양은 뭐 화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4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면 100MB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MB는 스마트폰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척 적은 데이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저가의 음성통화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데이터 소비를 유도해서 통신사들의 수익이 나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데이터를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소비자들이 잘 본인의 전화 스타일을 잘 고려를 해서 그 맞춤제 그 가격제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했다면서요? 경총이 지난주 주말에 전국 4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계획된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4.6일로 지난해 4.2일보다 0.4일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4.8일, 중소기업은 4.5일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0.1일 늘었고 중소기업은 0.5일 늘어난 겁니다. 글쎄요. 휴가 일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일수가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휴가 일수가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요.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생산량이 감축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로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란 대답은 25.7%였고 연차 수당 같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란 답이 22.9%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생산량이 줄어서 혹은 회사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주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휴가가 더 늘었으니까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지난 2004년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 휴가 일수가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휴가 일수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2012년에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휴가 일수가 증가한 건데요. 결국 휴가 일수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결과라고 경총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휴가를 더 많이 가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휴가는 좀 늘었는데 휴가비도 좀 늘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 실시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밝힌 기업은 70.1%인데요. 휴가 일수는 늘었지만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69.6%로 1.6%포인트 감소했고 대기업도 71.8%로 작년보다 0.6% 줄었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는 57만 4천 원이었는데요. 대기업은 62만 3천 원, 중소기업은 55만 8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시기는 8월 초순이 42.2%로 가장 많았고 7월 말이 28.1%, 8월 중순이 9.7%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근로자 70% 이상이 휴가를 떠나는 셈입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7월 말 8월 초에 휴가가 집중됐고 판매 등 서비스직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넓게 분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해서든 휴가를 좀 잘 계획해서 좀 편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다음 소식은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도 나왔다면서요? 네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이 77만 1,33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만여 건 많아졌다고 밝혔는데요. 77만 건이 넘은 것은 국토교통부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에 최고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은 2.4% 증가했고 지방은 3.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소위 강남 3구로 불리는 지역에서는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보다 11.7%나 늘어났습니다. 그 주택 유형별로도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아파트 전월세가 작년보다 3%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2.4%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폭은 월세가 훨씬 컸는데요. 상반기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지난해 42.2%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월세 시장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가 잘 반영이 된 거죠. 앞으로도 전세는 귀한 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은 전통적인 이사 비수기라서 전세 시장도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냉각되는 게 보통인데요. 올해는 저금리 기조로 월세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이 7, 8월에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과열을 이어갈 경우에 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 이후 전세난은 예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114가 지난 12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7월 1일에서 10일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 전달보다 0.56%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7월 중순인 거를 감안하면 7월 한 달 전세가 변동률이 1%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라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퍼지면서 전세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수기인 7월에도 이렇게 전세가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세난이 급심했던 2013년 7월에 전세가 변동률도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은 하반기에 강남 주변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고 재건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요즘 서울 강남에선 일주일에 한 곳 이상씩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릴 정도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재건축 일정이 앞당겨지면 갑작스럽게 전세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그 주변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말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정 알기 쉬운 경제 파이내셜 뉴스의 정상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 저금리 때문에 그 집을 사려는 분은 있는데 이 집값이 요즘 부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제 주위에도 지금 지인이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안 판대요. 팔려고 내놨다가 그 시세를 한번 쭉 보더니 안 팔겠다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좀 오르는 추세니까 안 팔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닫고 해서 지금 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좀 언제 좀 끝날런지.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이트뉴스의 경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아침 풍경의 주제는 오늘 그 더블 퀴즈입니다. 더블 퀴즈. 더블 퀴즈. 오늘 퀴즈를 다시 한번 제가 출제를 하고요. 자,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많은 생선. 네. 서민 생선이라고 하죠. 우리 부산의 생선입니다. 정답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네. 서민 생선으로 유명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갈치, 2번 고등어, 3번 농어, 4번 보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984 애청자가 보내주시면서 정답을 주시면서 용호동 방파제에서 이거 잡던 추억이 새롭네요. 그땐 이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 먹고 살려고 하니 또 시간이 없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이 보내주세요.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도덕과 가치를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버려야 할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 마음부터 버리십시오.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당신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그린 부산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부산 올 때마다 부산 참 순수하구나. 부산물이 원래 그렇습니다. 맑고 순수하고. 저도 부산물 먹고 컸는데. 물 맞췄다. 부산에는 부산의 수돗물 순수 365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네, 7월 15일 수요일 스튜디오 949 1부 듣고 계십니다. 0750 애청자께서는 오늘 저녁에는 이거로 추어탕 요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거 사러 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추어탕 굉장히 잘 끓이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네.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 만덕 1터널에서 미남교 방면으로 미남교 목간지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호 통신원의 제보입니다. 만덕 1터널에서 만덕 교차로 방향으로 정체가 된다는 소식도 함께해 주셨고요. 문현 교차로에서 범일 교차로 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다는 6547 애청자의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대남지하차도 빠져나와서 49 광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